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안 안 들립니다. 들리시죠? 네.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좀 약간 떨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우리 이경모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영어로 돼 있죠? SDG. 그리고 또 S도 붙어 있네요.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5시에는 동포에서도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SDG 관련해서 책이 나온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은 또 아직까지 연구가 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영어 실력이 좀 덜 돼가지고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오지만 번역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을 좀 요약 정리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SDG를 좀 알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유도 보완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지혜를 많이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거나 늘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요. 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많이 알지만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때로는 누군가에게 스승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제자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연세 그 속에서 좀 깨달음을 같이 얻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DG 관련 내용들은요. 9페이지부터 18쪽까지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약간 정리한 겁니다. SDG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MDG라고 태천년 개발 목표가 이제 작년에 끝났죠. 뭔가 새로운 또 15년을 준비해야 될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약속들이 이제 SDG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 한자를 썼습니다. 궁죽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구환경의 위기라든지 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하니까 뭔가 변하려고 하는 거고요. 변하려니까 뭔가 서로의 관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또 소통하다 보니까 오래 가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지구 환경과 또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룹들의 지혜와 힘들을 모아오는 과정들, 이게 바로 SDG를 만들어 왔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MDG가 갖고 있는 성과를 제 글에도 잠깐 써놨어요. 기존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어떤 국제 개발 패러다임들을 MDG가 바꾼 게 있죠. 즉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빈곤 문제, 인간 중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차원의 문제들을 등한시했다는 어떤 비판들이 좀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MDG와 태천년 개발 목표, 기존의 15년 동안 해왔던 것,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SDG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 속에서의 어떤 논의가 SDG로 요약되고 정리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건 유엔이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유엔에 어떤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한 게, 저는 만장일치로 합의한 게 이제 SDG인데 9월 달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리우 플러스 20이라고 해서 리우에서 있었던 92년도 회의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 어떤 그 정상들이 모여서 또 혹은 각급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협의하고 협상을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SDG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17개가 나와 있는데요. 17개의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여 개의 세부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죠. 그냥 17개 목표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이렇게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1번부터 16번까지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7번은 이행수단과 파트너십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17번도 중요하냐면요. 구체적인 이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라면 사실은 무용지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떠한 기술을 쓸 것이냐,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이행수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책과 제도적 일관성을 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다자간 어떤 이해관계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해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파트너십, 그리고 여러 단위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참고하고 변화시키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책무성, 이런 것들을 17번 목표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와 하위 목표, 지표가 있는데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MDG도 그랬지만 SDG는 저런 목표 기준을 갖고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의 목표에는 일관된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성, 그리고 규범적인 표준, 그리고 매우 간결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부의 어떤 일정한 정책 과정들과 연계되는 부분들, 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다 고려해서 목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위 목표 부분도 일정한 보편성들과 평등성의 기조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1번이 이제 빈곤 종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부 지표를 보면 사실은 이 개발도상국의 입장보다는 선진국의 관점에서 혹은 뭔가 성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1.25달러를 빈곤선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1.25달러로 빈곤선을 규정하게 되면 사실은 빈곤 해결이 빠르죠. 근데 1.95달러로 만약에 지표를 선정하게 되면 빈곤 해결의 어떤 또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 뭐냐면 각자의 어떤 처지와 조건에 맞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지표는 구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어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다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 영락분본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뭐냐면 떨어진 낙엽은 뿌리에 거름이 되는 것처럼 SDG가 만들어도는 과정이 바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단위의 역량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왔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년부터 보시는 분도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그리고 92년도에 확산되고 이 추상적 개념들보다 구체화시킨 게 이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개념,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고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지만 2002년도 이후부터 지속가능 발전은 세 가지 기둥으로 움직여져 왔어요. 뭐냐면 환경기둥, 사회기둥, 경제기둥. 이 환경, 사회, 경제라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내포하는, 통합적으로 담은 개념을 바로 SDG 혹은 지속가능 발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2015년도 유엔 총회에서 17개 목표로 정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17개 목표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쭉 있죠. 빈곤, 기아해소, 보호멸기 뭐 쭉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 기둥으로서 빈곤, 기아, 보건복지, 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환경으로 기후변화, 생태자원, 수자원, 도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제 기둥으로서 일자리, 산업, 생산소비, 에너지, 그리고 제도로서 평화체제와 파트너십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구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5가지 P축으로도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MDG와 새천년 개발 목표와 SDG를 잠깐 비교해 보면서 SDG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범위, 주체, 달성 대상 국가, 감시와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DG가 주로 아까 얘기했던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SDG는 지속 가능한 발전, 즉 경제, 사회, 환경의 어떤 통합적 관리틀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적 관리 메커니즘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성 주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개발도상 국가가 중심이었더라면 이번에 SDG는 개발도상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그 책임과 책무를 갖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하는 정도였는데 조금 더 책무 구조와 메커니즘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주도해서 각국의 어떤 보고를 권고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일정하게 책임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D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세 가지 기둥 플러스 거버넌스라는 어떤 네 가지 국가 경영 차원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지역 차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빈곤 퇴치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SDG도 빈곤 퇴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만 이 빈곤 퇴치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책무성에 대한 문제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서비스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빈곤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용성, 보편성, 평등성이라는 새로운 기조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요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OP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어로 알파벳으로 보시면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이라는 P축, 그 다음에 번영, 피플이라는 사람, 평화, 파트너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7개 목표를 이 P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SDG 17대 목표 중에서 7번, 12번, 13, 14, 15번은 아마도 이 P축 중에서 환경축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축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 기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축도 사회축과 그리고 경제축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5개 P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했던 고민들인데요. 이제 2010년부터 앞으로 30년까지 이게 적용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글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1년 동안 SDG로 인해서 쓰여지는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유럽연합의 1년 예산과 같은 규모의 예산이 SDG 차원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참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한 9가지 정도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SDG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 조직들이 제도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를테면 SDG는 어떤 시민운동 쪽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와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모든 행위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더 나아가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한데 거버넌스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보의 공유, 자원의 공유, 책임과 권한과 성찰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의 강화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의지도 중요하고 시민사회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수원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태영 시장님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리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의 혁신이 중요하다. 참여 주체, 지금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어떻게 더 많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풀어나가는 방식, 실천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과거의 어떤 80년대, 90년대 어떤 사회운동적 방식이 아닌 조금 더 변화된 방식을 찾고 모색하는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방법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협력과 협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죠. 다만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협력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협력적 문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들, 그리고 책임지는 문화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 문제와 나머지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과 사회 경제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평가와 한류의 관점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환의 문제가 있는데, 전환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그 수원 지속하는 수원의제 우리 오늘 그 국장님도 사무국장님도 가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치와 철학의 일정한 전환이 기반돼야만 또 제도도 변할 수 있고 사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G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포용적인 삶들, 더불어 사는 삶들, 함께 나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실천 계획과 정책들을 연계시켜내는 방법들, 자기의 활동이 단순하게 어떤 활동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이클레이에서 나온 글인데요. 여기 오신 제 윤문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수길 교수가 책을 좀 썼는데, 그 책의 기본이 된 글 중에 하나가 이클레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이었는데요. 이걸 제가 번역을 하고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SDG가 지방 차원에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가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간의 연계. 그리고 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제도화라는 측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연계된다면 SDG는 굉장히 잘 이행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과제들 다 왔어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지역 차원에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제 수원 그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뭐 장애인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여성 문제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안정성과 제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의 어떤 전망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속협은 말대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수원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활동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잘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SDG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지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0여 개의 또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 아직은 좀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는 17개니까 쉽게 정리를 했는데
세부 목표 같은 경우는 번역이 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문장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사실은 160개 나왔는데 200 몇 개의 세부 지표를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조금은 쉬운 용어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국장님 계시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은 좀 쉬운 용어로 다듬어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구체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7개보다는 좀 10개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제가 왜 띄웠냐면요. 유문정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목표를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20년 동안 지방지속 가능성 과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자원봉사활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우리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늘 외국 사례들만 보고서 우리는 별거 아니야 라는 어떤 사대주의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극복하자고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이 5대 목표, 3대 원칙, 8대 의제는 오히려 SDG 17개 목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지역자립 경제, 녹색 경제, 이웃관계, 공동체, 생태적 건강, 기후변화, 공동체 민주주의 역량 8대 의제 다 안고 있습니다.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 아까 얘기했던 비축 얘기했었고 우리 SDG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녹색 경제 공동체, 자치 공동체, 미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웃 공동체 이거 하나 외쳐놔야 됐습니까? 이게 바로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수원에서 해왔던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동에 이런 어떤 SDG 못지않게 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들을 잘 반영해서 녹여서 진행한다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5분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SDG, 이클레이, 지방의제 21, 지금 저기 수원의제가 있죠. 각각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지방의제 21에 아까 얘기했던 8대 의제, 우리 유문정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만드셨던 거고요. 박 선생님도 같이 다 했던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통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녹색성장, 창조경제, 사회적 경제연대 등등이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정책 일관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한 법을 확보할 것인가,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도적인 측면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재조정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 목표를 좀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내겠습니다. SDG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게 어쩌면은 SDG인 것이고 SDG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천승열 선생님의 이제 시를 읽어드리는데요. 힘을 주는 인연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센터고요.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도 자원봉사센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꿈을 만들어주는 것, 성장이 되게 하는 게 바로 SDG고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즉 이렇게 서로가 협동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조금씩, 금방은 안 되겠지만 지와 힘을 모아서 좀 우리 SDG를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